금요일인데 네. 금요일 같지 않은 안녕하지 금요일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네. 분노에, 예. 그래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저는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아, 네. 눈이 저- 너무 빨개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저도 저녁에 머리 와 아파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그 가결을 예상한 음. 예상한 방송 우리밖에 없었나 봐. 우리가 제일 조심성이 없어. 예,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다 튀어나오는 거야. 너님이요. 예, 근데 늘 언제나 그래.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근데, 분노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저는 뭐,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명분이 생겼다. 수박 척결의 명분이 제대로 생겼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당의 단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된 민주당의 모습, 화합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으나 안 돼. 이 수박들은 어차피 공천 기득권을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예상했듯이 자, 그 안에 지금 어차피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마찬가지니까 물리력 행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행사를 하고 말았고요. 의외로 지금 29표가 반란표라고 계산이 됩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네. 넓게 잡으면 만일 저 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국짐의 내부 반란표 같은 게 섞여져 있다고 혹시라도 예상을 하게 되면 최소 29명 이상은 분명히 가결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겁한 새끼들이 2명 빼놓고는 내가 가결표 던졌어요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질러 놓고 나는 아닌데? 라고 빠지는 거죠. 대답 없는 놈이 범인이야, 근데. 심지어 뭐 고민정이나 뭐 박광오프 같은 애들도 자기는 부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못 믿어요. 중요한 건 그죠. 아니, 고민자. 내가 부결표를 던졌다고 말을 했지만 저를 믿겠냐고.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핵심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요. 이미 이렇게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번에 부결표를 던졌든 가결표를 던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하잖아. 지가 던져놓고도 던졌다고 말 안 하는 거야. 물론 이상민이나 이원욱이나 이런 당연히 던졌을 걸로 예상되는 조홍천 같은 애들은 당연히 던졌겠지만 그럼에도 지 입으로 나서갖고 내가 던졌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민주당 단합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단식을 중단하고 네. 이제 망가져버린 당을 복구하기 위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일선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되는 저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세우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명분 쌓을 때까지 다 쌓았습니다. 이제 마일리지 다 찼으니까 그 마일리지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좋아했던 이재명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디서도 이재명 대표를 손가락질 못합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권한이라든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를 안 했어요. 77.7%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박도 안고 간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단식하고 있는 사람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렇죠. 확인은 죽으라고. 되지 않지만 죽으라고 네. 한 거지.
어제 표결 전에 10시쯤에 녹색병원으로 박강호프가 찾아가가지고 딜을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게 찾아간 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 안에서 했던 말은 뭐 회동을 통해서 나중에 말은 그래요. 어떤 통합 뭐 운영 관련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표면상의 통합 운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차기 총선에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총선을 진행을 해주면 그러니까 공천권을 원내 지도부 진해한테 주면 부결을 시켜주겠다라는 걸로 딜을 했던 거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요. 야, 너 이래도 수박파한테 안 넘길래? 공천권 내놔, 씨.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그럼 너 되져라. 이러고 지금 가결을 시킨 거잖아요. 자, 저희가 지금 누군지 색출해야 됩니다. 에이. 안 해도 있어요. 알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있고, 그 의심에 확신을 심어준 그 계기가 됐을 뿐이고, 이제 우리는 그 명분을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면 됩니다. 저는 진짜 칼이 쥐어졌을 때 휘두르지 않으면은 그 칼에 우리가 맞아 죽는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박강호는 절반의 성공, 사실은 완벽한 실패다라고 생각할 만큼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부결표를 시켰던 표의 숫자가 매우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9명부터 뭐 한두 명의 어떤 내부적인 반란표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30명 전후의 사람들밖에 부결표로 못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만일에 정의당이 가결을 안 하고 부결로 돌았거나 그랬으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었던 매우 중요한 캐스팅 보드를 정의당이 또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정의당 욕을 처먹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소 60명 이상이 움직일 거다. 45명 이상의 수박들이 내부적으로 뭉쳐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찍은 사람은 29명, 그러니까 30명 전후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박 안에서도 한 10명 이상이 대오를 이탈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미세하게 이겼기 때문에 야 니네 수박 종류 숫자가 끼케야 30이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는 이제 말로는 부결을 시키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으로 했겠죠.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접촉하고 있는 자기네 수박계 의원들이나 소선 의원들을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세력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 라는 쪽에서 불안감을 느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내대표를 던지면서 아마도 총 지도부도 같이 사퇴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논개작전을 펴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종민이고 이상민이고 이원욱이고 이재명 나가라고 지금 아침부터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부가 그만뒀으니까 최고위원회도 총사퇴를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니네 반란표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야. 그리고 최고위가 입장문 냈어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탈당 왜 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버렸다고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의 실체가 누굽니까? 민주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은 당원들의 당입니다. 당원들이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버렸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표현해 봅시다. 민주당 내에 암약하고 있던 수박들이 정체를 드러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오케이. 그 정체를 드러냈으니 우리는 이제 맞서서 싸워주면 되는 거니까 당원이 민주당을 왜 버립니까? 민주당은 우리 당원들의 당입니다. 당원들이 버리고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집주인이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집을 어지럽혀 놨다고. 어머, 난 우리 집으로부터 버림받았네? 난 우리 집을 나가야겠어. 이렇게 나가면 바보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걸 왜 버리고 나가?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들어와갖고 이재명 나가서 신당 차려라. 참, 아니 아니요. 왜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집
집 안에 지분이 77%인데 내가 이거를 그냥 내주고 세입자한테 내주고 그냥 나가서 따로 집을 지으란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 정도도 안 되고요. 그냥 벌레가 기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벌레한테 집을 줄 순 없잖아. 그래서 벌레는 어떻게 잡죠? 그냥- 여러분, 벌레는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박멸하는 방법이 잡아야 있죠.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검찰하고 짜갖고. 그래서 일단 회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체포동의안 걸었고 아마 이제 월요일쯤에 영장 실질심사를 한단 말도 있고 아니면 추석 지나서 한단 말도 있는데 아무튼 정해진 수순대로는 가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이 똥을 싸고 당원들한테 뒤치덕거리 하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이 우리 당인데 똥을 우리가 싼 게 아니고 민주당 내 수박들은 똥을 싸왔던 애들이고 벌레들이 또 똥을 싼 거예요. 벌레들을 똥을 쌌으니까. 예, 같이 그러면은- 치워야죠. 그래서 집주인이 치워야지. 그러면은 집주인이 치워야 됩니다. 왜 맨날 똥은 벌레놈들이 싸는데 집주인이 집을 아니 저기 바퀴벌레가 집안에 나타나면은 집주인이 왜 우리 집에만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난 바퀴벌레가 무서워서 이 집을 못 살겠어. 그냥 나가버릴 거야.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한테 막 얘들아 다 나가자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우리 이 집에서 못 살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 바본가? 이럴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벌레님들이 열심히 근데- 오가지고 오늘 이렇게 암약을 해주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수순이 그거 있죠. 이제 가결시키고 자 원내대표 던지고 그다음에 최고위 사퇴를 시킨 다음에 네. 뭘로 가냐? 비대위를 비대위. 가자. 우리 그 얘기 계속 그래서 했잖아요. 그걸로 가자고 최고위 내려와 이 지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원이 당을 팔아먹었다. 대표를 팔아먹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이기 때문에 사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동안 준비해놨던 애들을 4,000명 넘게 어저께 일제히 탈당을 시킨 거야.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네. 이게 수순이야. 순서대로 해갖고 발표되자마자 발표가 4시에 됐잖아. 4시에 됐는데 그 발표를 듣고 4시 이후에 4,000명이 탈당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벌레들이 엄청 준동을 그러니까. 하고 있네요. 애쓴다 계속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어제 저도 처음에 듣고는 화가 났는데 생각해 보면 정치에서는 늘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아줘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벌레 박멸의 기간인가요? 네, 박멸의 그 시즌이 있어. 박멸 시즌.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놓고 쳐웃고 있었죠. 그때 무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차고 넘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리고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열린우리당 만들어가지고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표 할 때 저쪽 호남 지역에 있는 뭐 주승용 이런 애들이 문재인 대표 뒤통수로. 뛰쳐나가고 네. 문재인 손 잡는데도 뿌리 치고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안철수 데리고 전부 다 나갔어요. 당을 깨버렸어. 국민의당이 그때 생겼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때 생겼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국민의당 있는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아니야 원래. 원래 아니야. 그냥 거기에 기대가지고 내가 호남이네 하니까 그냥 꿀은 빨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천 주겠지 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또 혼자서 그냥 적극적으로 바퀴벌레 줄 아는데 청소를 못해. 왜냐면 좀 그래요. 그래도 우리 바퀴벌레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아, 예. 아이씨. 야, 내 집 뺏기는 애들이 야,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퀴벌레 내가 이렇게 죽일 수는 좀 하는데 걔네들이 나갔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 뭐 김경진, 뭐 김동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다 지금 없는데 뭐 저쪽에 가서 한 자리씩 하고 뭐 거기서 한 자리 못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고 지금 보면 또 이재명 대표 뒤통수 치고 체포 동의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기적으로 집안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뭐 친노니 친문이니 친이재명이니 하는데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친이재명 없어 원래. 그래서 옛날에 기사 보면 친이 9명 친문 뭐 40명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상이나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그거를 본받고 싶어 했을까? 그냥 딴 데 못 가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붙으면 우리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겠네? 아니면 장관 자리라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그냥 친문인 거야. 그래서 친문이 민사람, 그러니까 친문이랍시고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친해진 거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장을 김진표로 앉히고, 그 김진표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게 별이 같아? 아니잖아.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지금 친 2로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는다. 그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살아남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진짜 생각이 같을까?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또 약을 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얘들이 비대위 구성을 끌고 가고 지금 언론에 나가서 때리고 언론 프레이들이 막 이걸 다 몰아가고 하는 과정 중에 문제는 뭐냐면 조금씩 뒤가 털리고 있는 거예요. 지네 무리가 털리고 있는 거고 4,000명 나갔다 민주당 위기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7,000명이 들어와서 10,000명이요. 10,000명이 들어와서 6,000명이 늘었어요 하루 만에. 역대급으로 당원이 늘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당원들이 실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관망하던 중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나가서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당에 들어오고 있는 입당의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오늘이 첫날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며칠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준의 당원이 또 늘어날 거예요. 이 사태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고 당의 위기를 논하려고 하는 얘네들, 여론조사 열심히 하면서 지금 민주당 다 분열됐다 쪼갠다 이렇게 하는 애들 안 해주면 나 분당에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데리고 나가봐야 29명 이쪽 저쪽인 거고 그럼 그 안에서 2명밖에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야 나가자 했을 때 이현주처럼 왜 나와? 뭐 하는 거야? 내가 나왔으니까 니들도 나와야지. 그런데 그래 언제 아무도 잘 없어. 가고 문을 닫아야지. 그렇지. 그냥 나가는 순간 안 따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디로든 가겠죠. 어디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된 신당들이 있으니까 국짐으로 바로는 못 가겠지만 어디 제3지대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국짐 입당에서도 야 이씨 너 프로 60명 데리고 온다며. 뭐야 지금 니네 몇 명이서 똘마니들 몇 명이서 와갖고 안 받아 이씨 이렇게 돼버리는 중간에서 붕 뜨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지금 뭐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지금 최고위는 짱짱하게 최고위랑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이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던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이게 좀 더 잘 보이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호부터 얻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린 학습 효과라는 걸 얻어야 돼요. 자, 민주당만 그랬어? 아니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게 반복되겠구나. 근데 반복되면서 우리가 계속 그때마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진보 유튜브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보 유튜브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고 해서 여기는 믿어줘야지라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언제 뒤통수 본인이 필요해질 때 또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낼지 모릅니다. 얘들의 공작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아주 가볍게 댓글로 참여하는 공작조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들러붙어가지고 이편인 척 해가지고 신뢰감 쫙 얻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말 그대로 구워 삶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입에 거품 물고 검찰 출신 안 돼요. 언론사 출신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장은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넣어놨어. 근데 얘들이 안에 들어가면 그들만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검찰 조직 그리고 언론사 그 조직 그 출신 애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굉장히 빨리 녹아들어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그래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괜찮더만. 그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와 있을 때는 괜찮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얘를 배지를 딱 붙여가지고 국회에 딱 넣어놨더니 그 누구보다 빨리 변절되더라. 빨리 쉬더라. 그런 애들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되는 거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 촉으로는 구속은 시키지 않습니다. 부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26일 날 영장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 게 오늘 해도 되는데, 날짜를 26일로 미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으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창훈 판사는 잘 중앙지검장이랑 동기라 그래갖고, 유창훈 판사가 하니까 중앙지검장 동기니까 구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옛날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분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을 시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그동안은 구속을 구속영장을 풀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배정받게끔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슈만 만들면 돼. 만일 이게 구속거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역풍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한다라고 하면서 질질질 끌고 가는 모양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26일 날 잡은 것도 26일 날 잡으면 28일 날부터 추석이잖아. 그럼 사실 그 전날부터 휴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해갖고 풀려 나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숫자 많다고 법도 맘대로 하네. 이재명한테 주는 특혜네 뭐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구속을 안 시키고 영장은 치고 구속은 안 시킨 상태로 그냥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쟤네들이 언론 파워레이 하기에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까지 시켜버리면 이제 진짜 동정표가 쏠림으로써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얘들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저는 정청래 최고께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오늘 아침에 밝히셨잖아요.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사가 돼가지고 서포팅 제대로 할 테니까 저희 쪽에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이 기성 레거시 애들한테 설설 겨도 걔들은 민주당 편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당원들, 지지자들 믿고 걔네들이 뭐라고 개지를 하고 프레임을 걸든 간에 무조건 싸우십시오.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구속된다고 한들 재판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공천 그냥 하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공천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하면은 쟤들 무슨 수로 얘기할 거야? 일단 한동훈이도 구구절절히 혐의만 말했지 증거 자료 하나를 못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동훈 쇼 하면서 무슨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다 피의 사실만 읽었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만 쭉 읽은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중앙일보 얘기긴 한데 이재명 리스크에 반사이익이 실종이 될 것 같다는 이 국민의힘의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써먹은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좀 더 추석 이후나 총선 직전에 써갖고 그 역풍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안 막으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국조나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려져 있지만 먼저 이게 나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놓고 다른 표결을 해갖고 국무총리 해임안이라든지 검사 탄핵안을 통과를 또 시켰어요. 네. 거기에선 당론이 다 모아져가지고 그걸로 몰아서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표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수박들이 아예 나갈 작정으로 아예 이 당무를 엎어치는 배신자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이 너무 좋은데 난 정상적인 국회의원인데 딱 이재명만 싫어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거기서 해준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나는 민주당이 너무 좋은데 딱 노무현만 싫어. 난 민주당이 너무 싫은데 좋은데 딱 문재인만 싫어. 난 민주당이 너무 좋은데 이재명만 딱 싫어. 뭐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표는 다 싫은 거야? 그렇죠. 그게 왜 민주당이야? 맞아요. 그게 왜 민주당이냐고? 그게 왜 민주당 의원이야? 지금 그거에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뭐 586이니 이러면서 686이니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 싹 갈아치우고 30대 밀어 넣었는데 그 사람들 다 커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운동권인데 서울에 있는 운동권이야. 지들도 기득권층이 됐을 뿐더러 지들은 말뚝을 잘 박아놨기 때문에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민주당만 간판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재선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에 차 있는데 나한테 그 기회를 안 주려고 하니까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필요하고 공천을 막는 이재명만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나중에 나가자라고 하더라도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지. 아니 못 나가고요.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은 학력 가지고 그랬고 다 학력 가지고 사실은 근데 지금 나는-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게 학력 가지고 하는 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노무현 생각보다 되게 대통령 웃겨요. 대통령 그 대학 안 나왔지. 문재인 경희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재명 중앙대 중앙대 나왔는데 나왔네. 심지어 검정고시. 검정고시인데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웃기죠. 그리고 뭐 야 쟤들은 학생 운동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맞아. 진짜 이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그 안에서 지들끼리 일종의 뭐 한동훈이면 나 파라건 나온데 이거 아니고 아 나 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이잖아 뭐 이따위 얘기로 지들끼리 나름대로 그동안 그 일종의 이제 사대부 행사를 해온 거야. 그러다가 지금 그 기득권을 놓치게 생겼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나갈 놈들은 사실은 몇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밝히잖아. 지가 가결표를 던져놓고 이 30명 중에 딱 2놈만 아니 내가 던졌어라고 얘기를 했지 나머지는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야 이 양아치 같은 지금 새끼들.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정치계. 지금 말했잖아요. 운동권도 같은 운동권 아니야. 정청래 의원님 건대 나왔잖아.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취급 같이 안 해줘요. 이거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자, 그리고 그 엘리트주의 또 작동하는데 어디예요? 저기 사법부. 검찰들, 검찰 조직, 네, 판사 내에서. 검찰들 안에서도요 스카이 안 나온 면 검사는 인간 지금 못 아니 받아요. 서울대와 비서울대입니다. 네, 아니야. 그렇지. 서울대와 비서울대가 아니고요. 서울대와 비법대 서울대요. 이렇게 나뉜대요. 서울 법대 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인데 서울대야. 그게 멋이 준 건지.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언론사도 똑같아요. 안 배우는구나. 언론사도 똑같아요. 언론사도 학벌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학교 동문회를 하잖아. 학교 동문회를 하는데 검사, 변호사, 정관 이런 애들이 다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지네 카르텔을 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방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같은 숫자도 얼마 안 될 뿐더러 뭉쳐지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카르텔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하고 얼굴 찍은 놈은 승진이 되고 높은 자리를 가고 계속해가고 숫자가 신입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만약에 뭐 친문이든 친노든 뭐 친이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뭔가 뭐 이념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내왔다면 그 사람끼리 안 싸워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줄 설 수 있는데 가서 선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줄 못 서는 사람들 뭐냐면 야, 쟤한테 어떻게 내가 줄을 서냐? 우리가 한번 힘을 보여주자 이번에. 한번 엿대보러 한번 해보자. 와 이랬는데 29명에서 그 정도 끝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설마 그 정도, 그 정도.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 동문 모임을 했잖아요. 저 서강대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법학과가 있어요. 변호사들 되게 많고 판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적나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 판사가 이제 어째 그 학교 출신 판사애가 지금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2등인가 3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근데도 넌 서울 다니잖아. 그러니까 판사는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법대대 비법대 서울대 그거 외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괜찮아, 거예요. 희정아. 니네 대학은 금융계에 많잖아. 서강학파라고 금융계 쪽에 많이 깔려 있잖아. 법 말고 금융 쪽으로 앞으로 선배들을 찾아 댕겨봐봐. 아니 나는 그런 쪽에 들어갈 생각이 안 돼. 거기다 중요한 건 빨대를 꽂으면 이쪽보다 훨 날 수 있어. 서강대도 그런 거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웃긴 상황은 걔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그 근데- 세계에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게 룰이라는 겁니다. 구순화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도 서울대 나오면 된다. 아니 그런 서울법대예요. 서울법대.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진보 정당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다 심상정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미국 가도요, 아이비리그 출신 아니면 힘들어요. 다 똑같아. 왜냐면, 기내기들끼리 기득권으로 카르텔을 만들고, 그걸 통해갖고 자기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 습성은, 정치적 습성은, 본능이야. 아주 집단물이 아닌 사회심리학적인 본능인 건데, 근데 진짜 온 국민들이 다 우습다. 야, 웃긴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하는데 지들 사이에서는 너무 겁나 중요하다.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냥 그 위에 부장판사나 검찰총장이 불러도 저 오늘 대학교 동문회인데요. 그러면 이해를 한대요. 그리고 이 빌어먹을 놈의 동창회 동문회를 2달, 3달에 한 번씩 해요. 아, 자주 하네요. 자주 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인원이 늘고 스폰서가 늘어. 그래서 호텔 대형 볼륨이나 이런 데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다 신분증 확인하고 검증된 사람만 들여갖고 받아갖고 지들만의 리그를 계속해갖고 확장시키려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결국 이와 같은 기득권들이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왔고요.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복귀를 요청을 하는 미팅을 오전 중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단지 할 만큼 했고요. 저쪽에서 개무시하고 상대 안 해주는 거 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고름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까지 세력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밀어놨던 개혁안, 혁신안들 전부 통과시키고 이제 강력한 사법, 사법 독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의회에서의 일종의 저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 날리고 탄핵 계속 이어가고 추가 검사들 날리고 대법원장 비롯해서 지금 임명동의 안 해가지고 일단 마비시켜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딴 건 모르지만 대법원장 같은 거는 의회 동의 없이 안 되고요. 앞으로 장관들이 어떻게든 세우겠지만 세우는 장관마다 다 탄핵해버리면 돼요. 김행 탄핵하고 유인촌 탄핵하고 아니 나는 한동훈을 먼저 탄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 진짜 어제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피의사실 공표 사실은 이걸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막 조목조목 얘기하면 그래서 막 어제 의원들이 막 네가 검사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거야. 나는 의원들이 가발 한번 벗겨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이 막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뭐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했는데 그런 쇼라도 해야 되고 가발 한번 벗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 한동훈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조폭 사업가와 결탁했다는데 도박 사업가가 지금 조폭 사업가가 됐거든요. 김성태가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조폭이야? 나는 조폭의 조자도 몰라 이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뭘 안 하보죠.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흘려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로 사실은 이것도 탄핵감이에요. 장관이 이렇게까지 뭐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수사했어? 그거 아니잖아.
원래 이렇게 한동훈처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할 때 그냥 대충 검찰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 이거 해달라, 투표해달라라고 하고 대충 짧게 하고 끝인데 어제는 막 쇼로 30분이 해가면서 넘는 무슨 동안 엄청난 범죄자 지금 고발하는 것처럼 생쇼를 한 거고요. 그걸 갖다가 중계를 통해 갖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정당성을 얻으라는 마지막 쇼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김진표가 다 받아주고 보고 있더라고. 뭐 빨리 하라고 했는데 뭐 결국 아무튼 30분 다 하도록 다 냈었잖아. 다 하게 됐죠. 다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국회가 사실 국회를 능멸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능멸한 거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듣고 가결을 찍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각 그 불신임안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탄핵 전부 다 시켜야 돼요. 탄핵시켜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표결에 붙여갖고 지금처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제 정부에 대한 이와 같은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이 탄핵 안에서 또 내부적인 그 반란표가 나온다. 내지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협박에 못 이겨갖고 이러한 행위들에 불참하거나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기명투표거든. 이건 못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갖고 하나하나 쳐내면 돼요. 지금 해당 행위자들 쳐내야 돼요. 지금 했던 얘기들 해갖고 전부 윤리 제소하고 지금 30명 색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하든 색출이 될 겁니다. 대질 조사를 하든 직접 얘기를 들어보든 아니면 그 상황하에서 대충 의심 가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색출해갖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했어도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제가 예를 들어 안 한 자인서 내지는 안 했다는 내용을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영원한 미스터리로 묻히는 거야. 27명에 대한 정체는.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27명의 숨어있는 저 수박 애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길을 펴고 지금 골수 수박파 한 7, 8명 있잖아요. 얘네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최고위나 이재명 당대표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찰싹 붙어갖고 거수기 노릇을 열심히 할 거라니까? 안 들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덕수 이거 해임한 창성도 175표로 가결됐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 검사 탄핵도 180표거든요. 더 많이 나왔어. 우리는 165표밖에 없어. 다 할 수 정의당을 보태도 170인데 다 할 수 있겠네. 10표가 더 나왔어요. 아니, 여기 근데 정의당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을 5표를 보태도 170표잖아. 6표. 응. 뭐 5표든 6표든 10표 이상이 저쪽에서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사 관련돼 갖고 탄핵 소추는 무조건 통과입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30명이 예를 들어 부결을 던지면서 그 부결안을 던지면서 기명투표에 빨간불을 띄운다? 그건 진짜 바로 공천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기 근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러니까 조응천. 그 뭐. 걔네들은 어차피 배림몬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차피 배림놈들은 뭐를 해도 괜찮아. 문제는 이번에 아까도 제일 설명했지만 반란표가 30표밖에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박들한테 한 60표 이상을 구걸해놨던 박가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이랑 이게 많이 틀린데 나가린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앞으로 당이 최고위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당론으로 정해서 갖고 끌고 나가는 사안 안에서 절대 수박편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동을 못 걸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나가면 다 제2의 이혼주 되는 거죠. 네. 아유, 이원주는 바른미래당 의총 현장에도 못 들어가더만. 아니, 그 어제 막 찌라시로 뭐 여러 가지가 돌았어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종민 의원이 뭐 회관 돌아다니면서 가결하자 해가지고 의원들 섭외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뭐 이것도 있었고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찌라시에 또 박용진이 무소속 의원실까지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설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애썼는데 니네 세력이
의외로 적었어. 정청래 최고가 박광원한테 사퇴하라고 했다. 이것도 뭐 돌았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박광원이 이재명 대표 찾아가가지고 체포 부결해 줄 테니까 총선은 원내 중심으로 새 지도부 꾸려서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재명한테 딜을 했는데 네. 딜이 안 먹히더라라는 얘기를 다 했겠죠. 지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가 보내버려야 되니까 전부 다 가결을 가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0표 정도밖에 가결을 못 끌어냈기 때문에 그 극렬한 그 30표는 우리 너무 쉽게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의원들, 이름도 모르는 의원들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명단들이 이미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명단들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든 안 맞든지 간에 그 안에 수박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2명 말고 안 나오고 있는 27, 29명 얘네들은 정말 비겁한 새끼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거수기 역할은 할 것이다 라는 면에서 앞으로 이제 당 운영은 훨씬 더 조용해지고 더 이상 일사불란하게 생각할 겁니다. 더 이상 수박들에 의한 어떤 제지, 원내대표를 또 스스로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로는 좀 멀어질 그 역할의 힘은 떨어질 거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나 복귀할 때까지 그냥 이래 라고 그래서 사표 던졌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서 처리할 거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처리할 건데 나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너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자리는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던져놓고, 이거 던졌다고 하면 말려주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세요. 뭐, 이런 류의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았어. 도장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결 던진 걸로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박. 물론 수박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 핵심 수박들 있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라고, 결국, 생각을 하고,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했는지 물어봐야지 뭐. 네. 물어보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한다. 그럼 리스트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공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차 과장님이 이거, 서른한테 보냈대잖아. 아니, 설성열이라고. 이 사람들은 당 대표를 그런 허접한 그 체포 동의서에 오케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난리를 친 그 이상한 쇼를 듣고도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그 아가리로 밀어 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이나 생각이 그냥 내가 공천 받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야. 논리적인 중요성이나 그렇죠. 뭐 검찰이 뭐 정당하게 했는지 이런 거 안 보는 인간들이 가결을 시킨 겁니다. 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사람으로서 안 될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오히려 굉장히 진짜 일은 벌어졌잖아. 일 벌어져가지고 이거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떡할 건데 해결을.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얘네 정치 생명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들 자리에 진짜 투쟁력 있는 잘 싸우는 정말 이 나라와 당원과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레거시 미디어 따위에 쫄지 않고 기레기에 설설 기지 않고 본인의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의원들을 우리가 앉히면 된다. 그러면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더라도 옥중에서 공천하면 돼요. 뭐 방법 그럴 없어. 각오를 이미 방법 없어.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갖고 전면적인 장외 투쟁과 대여 투쟁 그리고 그 의회 안에서의 뭐 탄핵이라든지 뭐 소추라든지 그와 관련된 법안 개혁 이런 것들을 몰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있는 의원들을 제3지대로 뽑아내가지고 강제 탈당을 시켜가지고 걔네들하고 힘을 합쳐서 150석을 못 누리게끔 가결을 이러한 법안들을 가결을 못 시킬 만큼의 사람을 뽑아내는 작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짐이 정의당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110석 정도 되니까 최소 40명 이상은 뽑아갖고 나가야 쉽게 말하면 가반수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지금. 못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이 표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계속 해갖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큰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 되기 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법이나 각종 그 윤석열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명 이상을 뽑아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꺼내서 지금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워낙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가고 있고 더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나갈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몇몇 한 7, 8의 핵심 수박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나가라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직원조기가 돼버리는 거고 말 잘 듣는 얘들을 데리고 우리가 3개월 안에 해야 될 일은 각종 국정조사 관련된 발의를 하고 선거법, 방송법 그리고 밀려있던 민생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10월 안에 정기국회 전에 다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 글썽글썽 운다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게 저기 악어의 눈물이야 그거는. 그런 거에 마음 약해지시면은 칼 못 휘둘러요. 다시 걔네들한테 우리가 칼 맞는다고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검찰개혁 제일 반대하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검찰 출신 애들이고 언론개혁 제일 반대하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언론사 출신 애들입니다. 이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따라서 60명 이상이 됐었으면 최소한 40명이 넘었으면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행동력과 단체력을 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탈당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딜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탈당을 갖고도 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박 세력을 따라가고 있던 어중뛴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한테로 돌아갈 거고 남은 6개월이 남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돕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쁜 놈인 거 맞는데요. 제가 이 단식이라든지 이번 사태를 보고 반성한 게 많습니다, 대표님.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지. 그때 열심히 써먹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믿으면 안 돼. 사람 고쳐 못 쓰고요. 앞에서 운다고 무릎 꿇는다. 저짝 애들 겁나 선거 때만 되면 그럼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절하고 난리 부르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난리잖아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야 우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입당해서 힘 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럼요. 뭐 집회 나가는 거 지금처럼 아니면 꾸준히 믿어주는 거 그러면 됩니다. 단원서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깜빵에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옥중에서도 하시라 라면서 힘 계속 주는 거. 그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놓으세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래도 공천까지 가면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구속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정표로 인해갖고 민심이 확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 9월달 들어와서 단식을 맞춰갖고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정말 만일 이거를 예상하고 이러한 결과를 추론하면서 단식이 있었다고 치면 이건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제갈공명 뺨치는 공성의 개교만큼이나 얘네들이 완벽하게 올감해진 거야. 그래서 125석을 얻어갖고 된 박강원이잖아요. 지금 따르는 놈이 29놈 남았다고. 그리고 오늘도 몇 놈은 전향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향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요. 숨기는 전향한 거지. 척. 전향한 척. 숨기는 그런데 귀순. 그 귀순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내 배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배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지를 달아줘요? 나 그런 사람 싫어요. 나 안 해줄 거야, 나는. 저는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중단하셔야지. 네. 그동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명분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 거예요. 만일 이게 부결이 됐다고 치면 추석 지나서까지 계속 단식을 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근데- 23일 차예요. 안 돼.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못해. 이거.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게 됐으니까 긴 그럼. 추석 연휴 동안 수술일 수 있는 기한도 갖고 뭐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일이 단식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